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 존 시작하겠습니다. KBS 스포츠 취재부 김도환 기자,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WBC 관련 이야기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지훈련 관련 이야기죠. 정세영 기자는 애리조나 캠프 둘러보고 오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저는 10일 날 2월 10일에 애리조나로 출국해서 23일 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네. 야구 대표팀 그리고 투썸의 이제 야구 대표팀 KT 기아가 있었는데 여기 취재를 했고 또 하나가 있는 애리조나주 메사, LG와 키움이 있는 스코츠데일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취재를 하고 왔습니다. 네, 바쁘게 다니고 오셨네요. 미국 취재가 쉽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어떠셨어요? 저는 미국에 안 갔다 왔고요. 네, 취재가 쉽지 않아서 안 간 건 아니고 순번이 제가 예전에 유현진 선수 취재를 4년 연속 간 적이 있어요. 네. 그만큼 애리조나가 이 시차도 쉽지 않고 하는데 정세영 기자 진짜 고생하셨고 저는 서울에서 일본 도쿄돔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이동 거리가 만만치가 않았어요. 투썸에서 이제 피닉스, 그러니까 스코츠데일이나 메사가 있는 쪽까지 한 2시간 이상 이렇게 거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운전을 해서 다녔는데 제가 운전한 거리만 한 4,000km? 네, 그렇게 하고 뭐 간간히 이용해 또 김하성 선수도 중간에 한번 만났는데 이게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정말 장거리 운전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사실 예전에 거기 가면 우리 촬영 기자, 카메라 팀이 한 3시간 운전하고 제가 3시간 운전하고 번갈아가면서요. 오디오 스텝이 3시간 운전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또 이렇게 고생하셨던 경험담을 네.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게다가 날씨까지 좋지 못했다고 들었어요. 제가 10일 날 밤에 이제 투썸 현지에 도착했는데 이게 사막 날씨가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쌀쌀했습니다. 제가 머무는 기간 내내 투썸 지역의 아침 평균 기온이 5도를 영상 5도를 넘지 않았고요. 네. 한낮 최고 기온도 15도 정도에 머물렀는데요. 이게 또 비도 왔습니다. 애리조나주 지역의 2월 전체 강수량이 8mm 정도였는데 제가 머무는 날 중 4일이 비가 왔고요. 16일 날에는 또 추운 날씨 탓에 내리던 비가 눈으로 바뀌는 이런 얼었군요. 진풍경도 연출됐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거센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졌는데요. 대표팀은 전후 기간 동안 오전 10시에 이제 야구장에 도착해서 오후 1시 정도까지 훈련을 했는데 선수들이 이렇게 시린 손을 호호 분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모습도 많이 나왔고요. 실제로 이제 따뜻한 곳에서 플로리다나 호주 시드니에서 몸을 만들고 왔던 김광현, 양의지 선수는 자신이 운동하던 곳에서 이 온도가 한 5도 이상 더 떨어진 것 같다. 정말 춥다.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선수들도 오들오들 떨었겠네요. 그리고 또 이번 훈련 기간에 가장 바빴던 사람이 아마 이강철 감독이 아닐까 싶어요. KT도 봐야 하지, 대표팀도 봐야 하지. 참 바빴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KT 감독이면서 WBC 대표팀 감독이시기 때문인데요. 일단 게다가 KT 선수 가운데 박병호, 소영준, 강백호, 고용표 선수는 또 대표팀. KT 선수면서도 또 태극마크를 단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령탑 이강철 감독 선수 4명은 일단은 제가 느끼기에는 KT 선수이기에 앞서 WBC 대표팀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니까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한 달 동안 캠프를 지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이강철 감독은 단호했습니다. 14일 날이 이제 KT 훈련 마지막이었는데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KT에서 15일부터는 대표팀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같은 경기장이었거든요. 같은 곳에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KT 선수들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럴 때마다 이강철 감독의 눈이 계속 그쪽으로 돌아가요. 뭔가 자식 보듯이. 기자들이 KT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 아니다. 나는 그냥 선수가 지나가 인사를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강철 감독은 실제로 이제 그 대표팀 선수들이 집중을 많이 했고요. KT는 그런데 KT에서 이제 김태균 수석 코치가 좀 이렇게 와서 얘기도 좀 전달하고 이런 거는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럼 대표팀 분위기가 어땠는지부터 좀 들어볼게요. 어땠나요? 일단 대표팀 코칭 스태프를 보면요. 코칭 스태프가 2006년 4강, 2009년 준우승 멤버가 많아요. 김민재 코치, 3루 작전 코치인데요. 1루 코치인데요. 그리고 진감용 배터리 코치, 배영수 불펜 코치. 여기는 2006년에 4강 신화 멤버입니다. 배영수 코치 같은 경우에는 이치로를 또 이렇게 데드볼, 그러니까 힙바이 비치볼로 만지면서 별명이 배열사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정현욱 투수 코치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우리가 준우승을 했을 때 핵심 국민노예라는 이 불펜 투수로 불렸는데 요 이제 코칭 스태프 멤버가 너무 화려하다. 그래서 이강철 감독이 취재진과 사석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 선수도 잘하지만 우리 코치진들 아. 올스타다. 아. 주목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일단 뭐 코칭 스태프 분위기도 괜찮았고요. 네. 여기에 이제 대표팀이 KBO에서 엄청난 지원을 했습니다. 대표팀 선수 장비만 3톤 가까이 됐는데 이건 한국에서 다 공수를 했고요. 또 새끼 모두 한식으로 먹는 좀 특급 지원을 했고 네. 또 선수들 이제 태블릿 PC에 각종 정보가 담긴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 태블릿 PC를 받았는데 선수들이 이걸 끼고 살았어요. 와. 숙소에서 훈련 마치고 숙소 들어가면 그걸 또 보고 매일 그걸 끼고 살고 이 뭐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 연습 훈련에 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거네요. 네네네. 네, 그리고 제가 연습 경기 소식을 들으면서 타자들은 확실히 타격감이 좀 빨리 올라왔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네, 저는 이번 애리조나 캠프 MVP로 제가 꼽은 MVP는 전 강백호 선수인데요. 오. 강백호 선수가 홈런 2개 그리고 타점 5점이나 올렸고 3할 1푼 6리 기록했고요. 그리고 김혜성 선수가 6할 4푼 3리에 와. 14타수 9안타. 김혜성 선수는 빨리 WBC 열리면 주전으로 지금 뛸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저는 그 두 선수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네. 저는 4번 타자 박병호 선수를 좀 보고 네. 싶은데 박병호 선수 타격감이 상당히 좋았어요. 타율이 5할 4푼 5리였고 또 홈런도 하나 쳤었고 6개의 타점을 쌓았는데 박병호 선수가 지난해 9월에 이 아킬레스건 부상을 당해서 대표팀 합류가 불투명할 것이라고 했는데 수술 대신 재활을 선택하면서 극적으로 대표팀에 합류했고요. 네. 지금 최지만 선수가 빠지면서 1루 전문 포지션을 볼 수 있는 선수는 박병호 선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박병호 선수 지금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아마도 이번 WBC 본선 무대에서는 박병호 선수가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타자들은 좀 컨디션이 좋은 것 같은데 반면 투수들은 공인구 적응하느라 조금 바쁘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현지에서 보기엔 또 어땠는지. 네. 일단 뭐 공인구를 만져봤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공인구와 WBC 공인구가 같습니다. 네. 그런데 김광현, 양현종 선수는 메이저리그를 갔다 왔잖아요. 이 선수들은 공인구가 낯설지가 않아서 정말 좋은 모습을 좀 보였고요. 반대적으로 이제 우리 투수들, 우리 KBO 리그 투수들 같은 경우는 공인구 적응에 좀 애를 먹었습니다. 네. 일단 뭐 구창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달부터 이제 그 좀 많이 일찍 이 공인구를 가져와서 이렇게 훈련을 했는데도 이게 좀 빠지고 미끄러지고 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실제로 구창모 선수는 기아전에서 6실점했고 또 KT와의 경기에 2실점하는 좀 아쉬운 모습을 남겼습니다. 네. 구창모 선수가 이 한일전 선발투수 후보인데요. 구창모 선수가 지금 아직도 공인구 적응에 좀 애를 먹고 있고 소용준 선수도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는데 또 네. 막상 실전에 들어가 보니까 이 공인구 적응에 애를 먹으면서 2이닝 동안 4실점하는 이런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양현종, 김강현 선수는 뭐 한번 적응을 네. 했다고 정현욱 투수 코치가 김강현과 양현종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인다. 걱정 없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네. 또 연습 경기를 보면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셨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조금 전에 이제 정 기자가 지적하신 대로 일단 급한 거는 공인구의 적응이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서울에서 한국 대표팀 경기 그리고 일본 대표팀 경기를 이제 비디오로 제가 보면서 뭐 분석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네네. 일본도 야마모토 선수가 지금 이제 어제 실점을 하면서 공인구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있군요. 예. 그리고 한국도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구창모 선수하고 이일이 선수가 조금 안 좋았던 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왼손 피처가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네. 일본 대표팀 같은 경우는 지금 야마모토 선수 그리고 다르비슈 선수가 연습 경기 그러니까 그 라이브 피칭에서 그 무라카미 선수한테 초대형 홈런을 이제 허용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일본 역시 공인구 문제가 지금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와 일본 같이 해결하면 되고 일본보다 우리가 조금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 해결돼도 괜찮겠네요. 네, 저는 이제 이게 지금 WBC부터는 승부치기 제도가 도입이 네. 됩니다. 그렇죠. 근데 메이저리그 방식인 연장 10회 무사 2루에서 공격을 시작하는데 이 타순이 9회 종료 시점부터 이어집니다. 네. 그래서 뭐 타순이 1번 타순에도 걸릴 수 있고 8, 9번 하이 타순에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걸 잘 사용해야 하는데 대표팀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네. 박병호, 이정우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잘 치는 타자들도 번트 연습을 했는데요. 이 세부적인 작전 활용, 이 남은 대회까지 가장 신경 써야 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듣기로는 오지환 선수와 김혜성 선수 모두 경기력이 워낙 좋아서 이강철 감독이 누굴 써야 하나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야, 이거는 뭐 현장에서 이제 정 기자가 또 느낀 점이 있지만 저는
김하성 선수하고 에드먼 선수가 오면 1, 2번을 물론 칠 가능성이 높은데 네. 때에 따라서는 오지환이라든가 김혜성 선수가 뭐 호주전 또는 뭐 체코전 이럴 때는 반반씩 나눠 뛰어도 될 정도로 지금 이 오지환 김혜성 선수가 좋아지면서 행복한 고민이죠. 그러니까 정말 즐거운 비명을 지를 수 있게 됐고요. 특히 이제 제가 또 일본 팀 그런 걸 좀 이렇게 보니까 일본이 2009년 우승할 때요. 네. 메이저리거였던 그 후쿠도메 그리고 조지마 포수 이와무라 선수를 1, 2, 3번에 넣지 않고요. 7번, 8번, 9번 타자에 넣었던 적이 있어요. 네. 메이저리거라고 해서 1, 2, 3번을 보장하지 않고 9번 타자에 몰아넣었던 적이 있어요. 하라 감독이 당시에 했는데 그때 일본이 우승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강철 감독도 물론 지금 이제 면밀하게 분석하고 계시겠지만 김하성, 에드먼 선수의 컨디션을 본 뒤에 오지환, 김혜성 선수 이렇게 해서 뭐 자율적으로 실력에 따라서 경쟁하면 되고 당일 컨디션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메이저리그도 하위 타순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 그건 주셨는데. 일본 사례이기 때문에. 네. 타선이나 주전 라인업 이렇게 뭔가 윤곽이 나온 건 실제로 있을까요? 지금 뭐 아직 좀 더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멘트를 이강철 감독이 네. 했는데 제 예상은 뭐 이루수 에드먼 선수, 유격수 김하성 선수는 붙박일 것 같고요. 김도환 선배 말처럼 1, 2번에 설 가능성이 높고 중심 타선은 이종우 선수 그리고 박병호 선수, 최정 선수가 포진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포수 양의지, 지명타자 뭐 강백호 선수, 우익수 나성범 선수, 좌익수 김현수 선수가 아무래도 베스트 정예 라인업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 대표팀이 곧 귀국하잖아요. 내일 일단 네. 귀국행 비행기를 타고 3월 1일 날 도착을 하고요. 3월 2일부터 고척돔에서 훈련을 하고 3월 3일 날 SSG 2군과 연습 경기를 하고 3월 4일에 일본 오사카로 넘어가는 일정입니다. 네. 일단 시차 적응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첫날 저희가 비디오로 본 게 양의지 선수가 네. 호주에서 인천공항 왔다가 인천공항에서 애리조나 왔기 때문에 서서 이렇게 졸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네. 현장에서 정기자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어땠습니까? 예, 죽으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원태인 선수가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었던 게 미국에서 1월 달에 몸을 만들고 오키나와로 넘어가서 와. 오키나와에서 다시 미국으로 와서 다시 한국으로 와서 다시 일본 가는 이게 2달 반 동안 이동 거리가 72,000km. 예, 직선 거리 기준입니다. 네. 지구 둘레가 약 4만 킬로미터인데 이 2배에 맞먹는 거리를 이동해야 되는 원태인 선수 진짜 힘들다고 계속 취재진들에게 이제 하소연도 하기로 했는데요. 네. 양의지 선수도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요령이 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최대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할 때 잠을 안 잔답니다. 그래야지 빨리 시차 적응을 한다고 호주에서 네. 넘어올 때도 잠을 안 자고 왔다. 그래서 더 피곤했다. 아유. 아마 김도환 선배가 보신 장면이 이제 잠을 못 자서 그 장면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유현진 선수 때문에 애리조나에 4년 연속 갔는데 한인회장하고 네. 3번이나 이 술자리 비슷하게 했어요. 네. 이유가 이제 저희 취재진들이 직항 좀 만들어. 애리조나 맞아요. 직항이 없어요. 직항이 네, 없어요. 직항이 없어요. 이거 네. 청취자분들께서 알고 짚고 넘어가실 때 직항이 없습니다. 무조건 경유를 해야 네, 되는 거죠. LA나 뭐 다른 데를 경유해서 시애틀. 시애틀 뭐 이렇게 경유해서 가기 때문에 하루가 걸려요. 그리고 정말 이게 힘들기 때문에 호주나 원태인 선수처럼 또 이 양희 선수는 호주, 원태인 선수처럼 미국 찍고 일본 찍고 간 선수는 이거 정말 거의 초죽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있네요. 당시 한인 회장이 이 교민수가 30만 원으로 제가 기억하는 교민수가 이 맥시멈을 차야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직항을 만들어준대요. 그 룰이 있기 때문에 한인이 모자르기 때문에 이 직항이 없거든요. 네네. 뭐 TMI이긴 하지만 그런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더 힘들었다는 점 좀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팀은 아니지만 이 피닉스에서 훈련하고 있는 스코치 대렉, 뭐 키움, LG 같은 경우에는 피닉스에서 이제 시애틀로 가는 비행기가 아침 7시입니다. 네. 그래서 새벽에 잠을 못 잔다고요. 짐 챙기고 이런다고 해서 빨리 직항편이 좀 만들어져야지 다들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직항편 얘기는 다른 데서 한번 해보고요. 그래도 이 국내 훈련은 완전체로 한다는 또 그런 좋은 얘기가 있어요. 네, 3월 1일 날 이제 김하성 선수하고 에드먼 선수가 이제 3일절이죠. 또 공교롭게도 3일절에 들어오고 나서 3월 2일부터 이제 고척 스카이돔에서 훈련을 하는데요. 그때는 이제 완전체가 되기 때문에 김하성, 에드먼이 있는 대표팀을 보게 되고요. 또 김하성 선수가 오늘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 시범 경기에서 2안타 2타점을 올렸거든요. 네. 어제는 이제 홈 송구 또 좋은 송구도 했기 때문에 김하성 선수가
절정의 컨디션을 가지고 지금 고척 스카이돔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네. 에드먼 선수도 오늘 안타를 하나 그렇죠. 추가를 했고요. 그런데 두 선수는 3월 4일 날 SSG 경기 때 나서지는 못합니다. 네. 이게 WBC 출전 규정상 공식 연습 경기에만 나설 수 있게 돼서 네. 오사카로 넘어가서 이제 연습 경기를 하는데 그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뭔가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의 일본 대표팀도 연습 경기가 한창인데 3월 2일에는 오타니까지 합류한다면서요. 오타니 선수가 27일, 28일 시범 경기에서 이제 타자로 출전하고 3월 1일 오클랜드전에서 선발 등판할 예정이랍니다. 네. 요거까지 마치고 오클랜드 경기를 마치고 일본 대표팀에 합류해서 우리보다 하루 늦게 이렇게 오타니 선수가 일본 대표팀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KBO 리그 팀들의 스프링 캠프 소식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 와서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감동의 순간을 즐기는 시간. KBS 1라디오 스포츠. 야구계 이슈부터 논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 존.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 KBS 스포츠 취재부의 김도환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구단 캠프들을 좀 돌아보고 오셨죠. 네, 주로 뭐 투순에 머물렀지만 KT, 기아, 한화, 뭐 LG, 키움 다 봤는데요. 네.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팀이 KT인데 KT는 저 개인적으로 올해 우승 후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오. 이강철 감독이 대표팀 합류를 하루 앞두고 벤자민 투수를 개막전 선발로 예고를 했습니다. 벌써요? 이례적입니다. 그 정도로 벤자민 선수의 구위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강백호 선수가 이제 벤자민 선수하고 라이브 배팅을 좀 나섰는데 이때 이 공 못 친다. 149km에서 뭐 150km에 가까운 빠른 볼을 던졌고요. 아직 캠프에서 몸을 만들고 있는 단계인데 그래서 이강철 감독이 우리는 올해 외국인 투수 걱정 안 한다. 와. 벤자민 선수가 일선발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여줬던 게 상당히 인상이 또 깊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KT 구단 외에 개인적으로 좀 더 눈여겨본 선수나 이 선수 기대된다 하는 선수들이 좀 있었나요? 저는 한화의 신인 문현빈 선수가 있었는데요. 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이름이었는데 제가 이제 한화 매사 캠프를 가서 손혁단장 수비로 감독을 만났는데 두 사람 모두 이 고교 졸업을 한 이 문현빈 내야수인데요. 이 선수를 칭찬했습니다. 키는 크지 않아요. 170 초반대 키에 네. 좀 체구가 좀 작은 편인데 이게 방망이를 치는 게 정말 다부지게 칩니다. 그래서 수비로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세의 베테랑이다. 그 정도로 방망이를 야무지게 치고요. 손혁단장도 뭐 신인들이 1군에서 바로 자리를 잡기는 힘든 뭐 구조지만 그래도 문현빈 선수는 올해 상당히 기대를 해봐야 된다 이런 칭찬을 했거든요. 네. 사실 손혁단장이나 수비로 감독이 이 선수들 칭찬을 거의 안 하는 사람들인데 이 선수 문현빈 선수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김도환 기자는 누가 가장 눈에 띄던가요? 저는 일단 LG 트윈스 고우석 선수. 고우석 선수가 그 연습 경기 때 KT 소속으로 이 맨 끝에 등판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강백호 선수하고의 승부를 제가 좀 눈여겨봤거든요. 고우석 선수가 강백호 선수를 이루수 플라이로 이렇게 잡아냈는데 지금 사실 대표팀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는 선수가 강백호 선수인데 고우석 선수가 강백호를 상대로 잡아냈다는 점에서 고우석 선수 기량이 지금 굉장히 물이 오른 그런 느낌이 들고 지금 LG 트윈스가 6명 그리고 KT 선수가 4명이나 지금 태극마크를 달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WBC 때문에 페이스가 좀 빠른 선수는 여름이나 가을에 처질 수도 있다, 퍼질 수도 있다라는 약간의 이 WBC의 그 속설이 좀 있긴 한데 LG하고 KT가 요거를 어떻게 좀 극복해낼지 올 시즌 페넌트 레이스에서 저는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네, 또 문현빈 선수 또 고우석 선수 이렇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과연 시즌 끝나고 오늘이 어떻게 기억될지 저희 좀 잘 틀립니다. 궁금합니다. 정 기자는 타율이 좋은데 저는 타율이 좀 나빠요. 네. 그것 좀 알고. 그리고 2차 캠프 얘기로 조금 넘어가 보자면 2차 캠프는 많은 팀들이 일본에서 한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5개의 구단이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는데요. 삼성 라이온즈는 지금 오키나와 온나손에 있고요. 여기에 하나이글스, 기아 타이거스, SS 랜더스, 롯데 자이언츠가 이제 각각 1차 훈련을 마치고
일본으로 넘어가서 캠프를 차립니다. 네. 사실 일본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연습 경기를 하기 위함인데요. 이 5개 구단뿐만 아니라 일본 프로야구 구단들과 연습 경기를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5개 구단이 실전 경기를 위해 오키나와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또 날씨가 문제인 것 같아요. 미국의 이 이상 기후가 대단했던 게 25일 날 기아 선수들이 LA에서 이렇게 비행기를 탑승하는데 눈보라 때문에 네. LA 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다른 공항에 우회해서 착륙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스케줄이 다 꼬이게 됐는데요. 네. 일본 출국도 26일이 아니고 이제 27일, 28일 이틀에 걸쳐서 나눠지게 됐고요. 선수단도 좀 뿔뿔이 흩어져서 이렇게 넘어가게 됐는데요. 뭐 애리조나에서는 눈이 오고 LA에서는 눈보라가 휘날리고 지금 미국이 이상 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LG의 경우에도 애리조나에 캠프를 차렸다고 하는데 그때 이 네덜란드 대표팀과 평가전을 가진 거죠. 네, LG 트윈스가 이제 WBC 네덜란드 대표팀한테 물론 역전패했지만 네. 문성주 선수가 이제 안타를 3개나 치면서 좋은 기량을 또 선보였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국가대표 6명이나 되거든요. 네. 이 가운데 이제 김현수 선수는 개인 통산 10번째 태극 마크입니다. 이거 뭐 세계 신기록 아닐까요? 제가 뭐 다 조사는 안 해봤지만 10번째 태극 마크를 달고 WBC에서 활약을 할 거고 네. 그리고 4월부터는 또 LG 트윈스의 주전 뭐 중심 타선으로 이렇게 활약을 할 거기 때문에 정우영, 고우석 선수도 있지만 김현수 선수, 문성주 선수도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김민호 코치까지 더하면 그러네요. 7명이 지금 대표팀에 가 네, 있거든요. 코치도 그러네요. 정영혁 감독을 만났는데 지금 이 캠프에서 뭔가 팀에 선수가 구상을 없네요. 할 수가 없다. 결국 WBC에 가 있는 선수들이 부상 없이 무사히 돌아와야지 내 전력 구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요. 투수진의 강효종, 성동현, 박명근과 야수진의 이재원, 손호영 이런 선수들이 활약이 캠프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WBC 대표팀으로 선수들이 차출된 팀들은 이 일정들이 끝나야 뭔가 좀 제대로 된 라인업을 연출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대표팀 그 많은 팀일수록 사령탑들은 제발 다치지만 말아라. 그리고 이제 성적을 좋게 거두면 좋지만 정말 너무 페이스를 오버페이스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이강철 감독이 이제 그런 얘기도 사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나치면 뭐 이렇게 또 밸런스가 있는 것보다 또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화 같은 경우에는 대표팀에 한 명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정상 전력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올해 그래서 하나 좋을 거예요. 그러네요. 수베로 감독이 계약 마지막 해거든요. 네. 그래서 수베로 감독이 좀 약간 우리는 전력 노출이 없고 제대로 시즌을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수베로 감독이 뭐 최은성 선수도 합류했는데 클러치 능력도 대단하고 그리고 뭐 브라이언 오그레디라는 일루수 중심 타자가 거포가 왔는데요. 이런 선수들이 합류하면서 작년에 김인환, 노시안, 김태현의 이 중심 타선 부담이 훨씬 줄었다. 네. 그리고 이태양, 최은성 이 승리 DNA가 좀 많은 선수들이 합류하면서 올해는 반드시 달라지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반드시가 중요하네요. 한화가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팀과 그러니까 구단과 WBC의 상관관계에서 제가 일본 사례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오늘 스즈키 세이야 선수가 지금 옆구리 부상 이 리포트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단으로서도 굉장히 손실이기 때문에 이 스즈키 세이야 선수가 일본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할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요. 오타니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작년 말에는 오타니가 선발로만 뛰어야 된다. WBC에서 구원으로 나가거나 뭐 이도류를 지나치게 하거나 이런 거를 LA 엔젤스 일부 이제 관계자들이 조금 이제 반대했던 그런 목소리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타니 선수, 스즈키 세이야 선수도 일본 대표팀이 어떻게 활용할지 이거는 메이저리그 소속 팀과도 지금 계속 뭐라고 할까 조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화는 그런 조율이 없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화가 여러모로 팀 내적으로는 즐거운 뭐 소식도 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팀들의 활약 기대해 보면서요. 이번 주 스트라이크 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KBS 스포츠 취재부의 김도환 기자,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